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7일 추가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새롭게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이미 50여 개국으로 확산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고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잠재우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도 한 번에 0.5에서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추가적인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산간 지역 피해는 집계되지 않은 데다 추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비는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투는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5시간의 회의 끝에 윤리위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다음 달 7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시작된 윤리위원회는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쯤 끝났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작성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윤리위에 출석해 90분 동안 관련 의혹을 소명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으니까요. 김 실장이 투자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윤리위 논의의 쟁점입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리위 심의가 다음 달로 미뤄져 당의 혼란만 커졌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7월 7일 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양희 위원장은 오늘 절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청을 안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징계 심의가 미뤄지긴 했지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여전해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가 2주 뒤로 밀리면서 정치권 잡음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가 다음 달 7일로 미뤄진 만큼 일단 임기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의혹 없음은 아니어서 경찰의 수사가 변수가 될 수 있고 이 대표를 향한 정치적인 공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 결과가 당원 당규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중에 하나가 나올 경우 당대표의 임기가 종료되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경고로 끝날 경우 임기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자진 사퇴 요구를 받는 등 리더십에 타격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징계 결과를 최고위 의결로 당대표가 부결시킬 수가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친윤계 일부는 이 대표가 내년 6월까지인 임기보다 일찍 물러나는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토사구팽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자업자득이죠. 제가 보기에는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나와야지 합당하지 않을까. 반면 친윤계에서도 이 대표의 조기 퇴진은 자해 행위라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징계를 반대하는 친윤계 인사는 공천권은 없고 당에 상처만 남는다.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도 결코 좋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다른 세력도 징계가 당권 싸움의 결과로 비친다면 당에 치명적일 거라고 경고한 가운데 중징계가 이뤄진다면 친윤석열계와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조기점화되며 당내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민주당 소식입니다. 친문재인계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힌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일부 의원에 대한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진정성으로 이해한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가장 먼저 답변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재선 의원 48명 중 34명이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자의 불출마를 압박한 지 1시간 만에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대선 지선 패배에 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됐고 또. 이런 요구에 홍영표 의원도 전대 불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럴 경우 이재명 의원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계는 재선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에 불쾌한 기색입니다. 이재명계 한 중진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소수의 의원들이 주도해서 이재명 의원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며 그럴수록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 정당성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여전히 침묵 속에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날짜가 8월 28일로 확정되면서 개파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피격당해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당시 월북으로 판단했던 해경이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최종 입장을 바꾸자 이 씨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상적인 공무수행과 당직 근무 중 실족되어 북한 해역에 표류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짓밟아 2차, 3차 가해를 받도록 만든 중범죄로 판단하는. 청와대가 월북 조작을 주도했는지 밝히려는 것이 고발의 핵심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사된 것인지를. 특히 유족은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말고 검찰이 직접 조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고발이 됐었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을 살펴보기 위해 고등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청장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로 국민과 유족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강하게 질타한 뒤 나온 사과인데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며 정쟁화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로 인해 국민과 유족에게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자진월북 결론을 뒤집은 지 엿새 만입니다.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경청장의 사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상조사를 위해 해경청을 방문한 뒤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해경이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던 조류와 슬리퍼, 구명조끼 등 7가지 정황에 대한 자료를 열람해보니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북으로 갈 수도 있고 북으로 못 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어느 한 가지 시나리오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특정해가지고 발표한 것은 오류였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며 더 이상 정쟁을 유발하지 말라고 발끈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걸 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조금 한심해 보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 여야가 동의했지만 열람 방식이나 공개 방법 등을 두고 또 다른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원자력 공장을 찾아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고 원전 수출에도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원자력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으로 공정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관련 소재를 직접 살펴보며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스톱이 된 거지? 2017년부터 스톱이 됐어요. 지금 5년 동안 탈원전을 해가지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취소를 시키면 한 4,900억 정도가 피해가 납니다. 이어 협력업체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윤 대통령은 원전업계를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에 비유하고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 재개 추진, 원전업체에 대한 3,800억 규모의 금융 지원과 6,700억대 기술 투자 등 대규모 지원 대책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29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참석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물론 10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의 첫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특히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배우자 세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합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와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 신흥 안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나토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의 주 나토 대표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참석을 계기로 체코와 폴란드 등 10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인데 원전과 반도체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한일 정상회담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3차례 이상 마주칠 계기가 있다며 약식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져 윤 대통령 내외의 국제 외교 무대 첫 데뷔전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자 세션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의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경찰은 그젯밤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난 뒤 앞서 발표했던 인사를 뒤집고 새로운 인사안을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안에 대해 경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행안부나 대통령실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뒤바뀐 인사안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의 해명이 다릅니다. 표선우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관련 뉴스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제 저녁 7시쯤 경찰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경찰청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공식 입장을 낸 직후입니다. 그런데 2시간 뒤 김준철 광주경찰청장과 정용근 충북경찰청장 등 7명을 처음 발표했던 보직에서 바꿔 다시 발표했습니다. 시도 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은 경찰에서 3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청장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인사를 승인합니다. 유례가 없는 인사번복에 기자단의 문의가 이어지자 경찰청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가 행안부가 다른 최종안을 다시 통보해왔다고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정부가 인사 번복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자 경찰은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인사안을 잘못 보내줬고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인사안을 공지했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료를 건네받은 치안정책관이 왜 잘못된 인사안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정 요청을 받은 뒤 경찰청장 보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기도 전에 인사를 공지했다며 경찰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얼마 전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권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면서 행안부와 경찰 사이 갈등이 계속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어서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진 대상자들과 사전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길들이기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치안감 인사에 대해서도 경찰과 행안부, 대통령실 모두 최종안이 아닌 검토안이 사전에 공지된 것일 뿐 인사 번복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행안부가 치안감 보직 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에 알린 건 그제 오후 4시. 부임 날짜는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인사 대상자 중에는 시도 경찰청장들이 다수였는데 이동 시간 등도 고려하지 않은 이례적인 인사 명령이었습니다. 최종안과 다른 인사안이 공지됐는데도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수정된 점 역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인사를 발표하는 건 그동안의 관례였지만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이번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이 충분히 추천권을 행사했다면서 확대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치안정감 사전 면담과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 그리고 이번 인사번복 논란까지 경찰 내부에서는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명확해졌다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검찰도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승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은 좌천됐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검찰 인사 내용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검찰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 신봉수 서울고검검사가 승진해 배치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전 정권에서 좌천됐던 신 검사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의 윤석열 사단으로 꼽힙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참여한 뒤 승진 배제됐던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와 신흥석 서울고검 검사는 각각 서울 동부지검장과 의정부 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특수통이 아닌 검사들의 승진도 눈에 띕니다. 검찰 내 대표 공안통인 송강 청주지검 차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공안기획 전문으로 분류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습니다. 노정현 창원지검장은 승진의 첫 여성 고검장이 됐고,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30기 중 처음으로 검사장이 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를 주도한 이종근 검사장 등 전 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사장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좌천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친문재인 정부 성향 검사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다음 주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다퉈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이 열리자마자 외국인들이 3,2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코스피는 이틀 만에 또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같은 증시 변동성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 리스크도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지수가 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매도 물량을 쏟아낸 외국인은 3,20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그 바람에 코스피 지수는 2.7% 하락해 2,342포인트로 연중 최저점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운 주식 규모는 15조 원가량, 이 중 5조 원이 이달 들어 매도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임박한 데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환차손이 발생하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챙겨 떠나는 겁니다. 통화가 강세인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흥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자금들이 본토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1297.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지수가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월 6.2 수준이던 지수는 3월 8.9로 주의 단계에 들어섰고 지난달 13까지 올라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 초기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외 리스크가 이제 크게 증대되고 금융 안정 어떤 위험 요인이 커지니까 각 경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한국은행은 높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역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치솟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3개월간 면제해 주도록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한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do so. We have both the tools we need and the resolve it will take to restore price stability on behalf of American families and businesses. 금리 인상의 폭은 물가 상승이 언제 꺾이는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을 잡을 만큼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해 예고한 대로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파월 의장은 이 같은 통화 정책에도 미국 경제는 강력하다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 연설에서 물가 폭등의 직접적 원인인 기름값을 내리려고 의회에 90일 동안 연방유류세 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By suspending the 18-cent gas tax, federal gas tax, for the next 90 days, we can bring down the price of gas and give families just a little bit of relief.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데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이 8.6%로 그만큼 낮추려면 고금리는 장기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그제 독일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입니다. 확진자가 입국 후 바로 의심 신고를 하면서 아직 밀접 접촉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의사 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는 30대 한국인 남성 A씨로 그제 오후 4시쯤 독일에서 귀국했고 입국 3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미열과 피부 병변의 증상이 있어 스스로 의심 신고를 했고 다른 밀접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환자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 환자였던 외국인 B씨는 최종 수두로 판정됐습니다. 다만 비슷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입국 과정에서 증상 없음으로 신고하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다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 방역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격리 입원 치료를 받게 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등 고위험군은 3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500명분과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전 세계적으로 2,000명 넘게 감염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긴급회의를 엽니다.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처럼 최고 경보 단계인 비상사태 선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례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원숭이 두창을 놓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It's also affecting more and more countries. And we believe that it needs also some coordinated response because of the geographic spread. 비상사태 선포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에 대해 WHO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코로나19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포된다면 역대 7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WHO는 회원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유행 한 달 만에 전 세계 52개 나라에서 3,100여 건의 확진과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은 유럽에서만 80%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아프리카에서는 3%, 아시아에서는 0.3%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영국 국적 남자 승무원이 확진돼 동남아 첫 사례로 기록됐고 중동의 레바논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일 때와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의 활동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일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대의 접근조차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한바탕 지진파가 휩쓴 마을은 거대한 흙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년은 지진으로 집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새벽 1시 24분쯤 규모 5.9의 강진이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일대를 덮쳤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잠자던 주민들은 얼기설기 지어진 집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One of the districts, Galan, that has been affected, I've just heard, has lost 1,800 homes, and these are very simple homes made of mud bricks that crumble really, really easily. 지금까지 최소 1,000명이 숨졌는데 외딴 지역의 피해는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와 복구 인력이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조차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The roads are poor, even in the best of time. And so having a humanitarian operation put in place is going to be immediately challenged. 지난해 8월 탈레반 재집권 이후 국제 원조가 끊기며 심각한 경제난에 내몰린 아프가니스탄. 이번 지진을 계기로 탈레반 당국의 통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오늘은 차량 밑에 깔린 운전자를 힘을 모아 구출해낸 멋진 시민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경찰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서울 동대문구의 주택가에 주차된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차 뒤로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손을 쓸 새도 없이 차는 계속 후진했고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한 운전자는 그대로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나던 시민들이 하나둘 차를 향해 모였고 힘을 합쳐 차를 밀기 시작하는데요. 이어 경찰관까지 구조에 힘을 보태면서 운전자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잠시 하차한 사이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착륙하던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다치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1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항공기 한 대. 그런데 꼬리 부분에서 불꽃이 보이고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뭔가 이상합니다. 알고 보니 정상 착륙하려던 중 장치에 문제가 생겼고 착륙 장치 없이 항공기 동체를 직접 땅에 대며 착륙하다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승무원과 10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은 불길이 더 번지기 전 황급히 대피했고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기종은 과거 여러 차례 추락하며 대형 참사를 일으켰던 기종이라는데요. 미 연방항공국은 비상동체 착륙을 시도할 때 마찰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요즘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 의류 소비도 늘었기 때문일까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일반 옷을 싸게 사서 유명 골프 브랜드 상표를 붙여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해봤더니 곳곳에 짝퉁 상품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단속반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정집처럼 꾸며놓은 방 서랍장마다 골프 의류가 가득합니다. 온라인 골프 의류 쇼핑몰을 운영한 업자의 주거지인데 국내 도매시장에서 싸게 산 일반 옷에 유명 상표를 붙여 비싸게 팔았습니다. 거의 이제 거기서 이제 보내주는 거고. 조사 결과 이 업자는 최근 4개월 동안 1,500여 명의 고객에게 2억 1,000여만 원의 가짜 상품을 팔았습니다. 용인에선 한 골프 연습장 안에 점포를 빌려 연습장을 찾은 고객을 상대로 의류 등 348점의 모조품을 판 업자가 적발됐고 인근의 한 카페거리 의류 매장에선 저렴하게 명품 옷을 판다고 홍보해놓고 모조품을 팔고서 시치미를 뗀 업자도 있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정말로. 근데 팔아보지를 못했어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가짜 해외 명품과 골프 용품을 팔아온 업자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압수한 제품만 2천여 점으로 14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우리 주변의 의류 매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짝퉁 상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제품의 상표를 도용하면 상표법에 따라 최대 7년 징역형이나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를 조사해보니 역시나 엉망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급식 납품업체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열무김치를 공급한 급식업체들이 식품안전관리기준, 이른바 해썹평가에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부재료 입고 검사라든지 방충망서 관리라든지 중요 관리점 검증 미흡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달 30일 개구리가 발견된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는 업체 측이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의 그 개구리 나온 거는 이제 인정을 하셔서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도 교육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들 업체는 각각 서울 시내학교 11곳 중 6곳, 74곳 중 72곳에 여전히 급식 반찬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방적 계약을 취소하기가 아마 부담스럽고 나중에 원인이 다르게 밝혀지면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여러 학교가 한 곳에서 만든 급식을 먹는 경우 사고가 일어나면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급식 시설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다음 달까지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에서 해 뜨기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날만큼은 느림의 미학이 돋보이는 뉴욕 타임스퀘어로 가보시죠.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같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에 잠기는데요. 세계 어느 곳보다 분주한 이곳에서 요가 수업이 펼쳐진 겁니다. 요가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매년 하지 때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 20주년을 맞았는데요. 2003년 3명으로 시작해 올해 7,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분주한 곳에서의 평화로움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라네요. 스웨덴 고틀란드 섬에 도로를 달리는 대형 버스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인 버스는 주행하면서 전기 충전을 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버스. 주행하면서 충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고틀란드 섬에 약 1.6km 길이의 무선 전기 도로를 달리면 가능합니다. 일종의 시범 프로젝트이자 세계 최초의 도로인데요. 도로 아래 코일을 깔고 버스 아래 수신기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2030년까지 약 2,000km의 무선 전기 도로를 설치할 거라는데요. 인덕션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로봇 바텐더가 만든 칵테일은 어떤 맛일까요? 독일의 로봇 바텐더가 등장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모히토를 만드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독일 뮌헨의 커다란 칵테일바.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람 대신 로봇이 모히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팔 로봇은 재료를 능숙하게 넣고 으깨는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해내는데요. 이 칵테일바는 직원이 부족해 고민하다 로봇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이곳 직원들은 당장은 사람이 만드는 속도를 로봇이 따라오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7번째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킨 누리호. 이 누리호가 쏘아 올린 위성이 어제 새벽 3시 지상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그제 발사는 위성 분리까지 계획보다 22초 빨랐지만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로 솟구쳐 순식간에 대기권을 통과한 누리호 아래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파란 바다가 보입니다. 이번 누리호 비행의 첫 번째 단계인 1단 로켓 분리, 당초 목표 시간보다 약 4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페어링 분리는 6초, 2단 로켓 분리는 5초 빨랐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예상보다 22초 빨리 진행됐습니다. 전체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약 2.3%의 오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체인 누리호가 위성을 700km 고도의 오차 범위 5% 내로 올려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 발사체에서도 이런 상황은 있고요. 초기 설계값하고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진들이 좀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은 궤도에 안착한 성능 검증 위성과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새벽 3시에 했었던 패스에서는 위성에 동시에 업링크 다운링크를 실시를 했고요. 아주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지구를 하루에 14.6바퀴를 돌고 앞으로 2년 동안 위성에 실린 장치가 우주에서 설계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또 29일부터는 큐브 위성 4기가 차례로 우주로 나가 지구 관측과 미세먼지 관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조선전기 산수화의 수작으로 평가되는 독서 단계 회도가 해외를 떠돌다 490년 만에 고국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소재가 확인된 국외 문화재만 21만여 점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을 가득 실은 작은 배 한 척이 보이고 그 옆에는 관복을 입은 12명의 문인이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72.4cm, 세로 187.2cm의 거대한 화폭 상단과 하단에는 1531년 무렵 한강변의 경관과 12명 문인의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490년 세월을 거슬러 우리 품으로 돌아온 조선 초기 실경산수와 독서당 개회도입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기념작이라는 점이고요. 예술적인 표현력이 상당히 높아서 회화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해외 반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작품으로 최근 일본의 개인 소장자가 지난 3월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 내놓으며 국내 환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소재가 확인된 국외 문화재만 25개국 21만여 점에 달하는 상황.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돼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소장품으로 소재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수된 독서당 개회도가 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환수가 이제 저희 국민들께서 한국에서 그런 소중한 문화재들을 직접 좀 향유하시고 그런 이제 문화적인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독서당 개회도는 오는 7월 7일부터 개최되는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10연패에 빠지면서 프로야구 최초로 3년 연속 10연패를 겪은 팀이 됐습니다. 연패 탈출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1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LG의 필승조에 가로막히며 연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3회 말 LG 오지환에게 투런포를 맞고 넉 점을 끌려간 한화는 6회 초 추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1사 만루에서 최재훈의 희생타와 권광민의 3루타로 석점을 내며 한 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6회 말 보크에 이어 적시타를 허용했지만 7회 초 대타 변우혁의 홈런으로 턱밑까지 쫓아온 한화. 하지만 추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8회와 9회 LG의 필승조를 공략하지 못한 한화는 결국 5대6으로 져 10연패에 빠졌습니다. 올 시즌 최다 연패에 빠진 한화는 프로야구 최초로 3년 연속 10연패를 겪은 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2년 전 18연패로 최다 연패 타이 기록에 이어 올 시즌엔 3년 연속 10연패 기록까지 쓰며 좀처럼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움은 이정우의 시즌 12호포를 앞세워 삼성을 6대0으로 완파하고 구단 통산 1000승을 달성했고 NC는 돌아온 에이스 구창모의 무실점 호투로 KT를 11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휴가철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지에 원숭이 두창 의심자가 있다면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쓰는 게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굿모닝 MBN 마칩니다. 내일도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